오늘 새벽 3시 반까지 17시간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죠. 결정적인 한 방을 자신했던 민주당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잦은 질의 실수로 개그 콘테스트 같다는 혹평까지 나왔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은 한동훈에게 또 당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혁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결정적인 한 방을 장담했던 민주당. 한 방이 있긴 했습니다. 그것도 꽤나 여러 번 말입니다. 남대없는 한 방을 빵빵 터뜨리며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는데요. 진증권 작가는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듯하다라는 감사평을 남기기도 했죠. 민주당 의원들의 대활약, 팝콘 준비하셨다면 지금 출발합니다. 이른바 한노조불, 민주당이 세운 이번 청문회 컨셉이죠. 그런데 자녀 관련 의혹, 첫 공세부터 헛발질이었습니다. 이른바 노트북 기부 의혹, 야심차게 제기했다가 맥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최 의원, 한국 3M 답변에 별다른 재질의를 못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민주당에선 한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위원님, 여기 본인이 아니라 허 오거니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단체가 전체 합쳐서 압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분이 왜 5년 동안 매일 10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질의를 한 걸까요? 본인도 민망했나 봅니다. 기승전 자료 제출,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교생에 썼다고 보기엔 의심스러운 자녀의 논문도 공격의 대상이었죠. 이미 수차례 언론의 검증도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생뚱맞은 이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 해서 일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후보자 입장에선 처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문을 쓴 당사자, 한 후보자의 자녀가 아니라 외사촌이었습니다. 함께 논문을 쓴 교신 저자도 이모가 아닌 이모 교수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 어제 청문회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보도 내용만 제대로 봤어도 이런 황당한 실수는 없었을 겁니다. 김 의원의 잠이 좀 부족했나 싶기도 합니다.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송곳 검증은커녕 헛발질만 계속되자 화가 난 걸까요? 결정적 한방 대신 목청을 한껏 터뜨린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기특했던 질문을 받고 제 질문이 웃깁니까? 청문회 질의가 술자리 다툼은 아니죠. 소리만 지른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웃기냐고 물어서 조롱을 자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의 질의 행태 같은 편에서 보기에도 한심했나 봅니다. 손혜원 전 의원, 바보 같은 민주당은 오늘도
한동훈에게 또 당하고 있네요 라고 개탄하기도 했죠. 사실 어제 한 후보자의 해명 허점이 많았습니다. 조선 제1변의 화려한 말솜씨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뇌탁하게 이모 없었어요. 모르고 들으면 이모가 없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이모 한 분이 있죠. 미국에서 입시 전문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모는 가족일 뿐이란 걸까요? 의심쩍은 논문과 봉사활동 기록,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 해명을 했죠. 본인이 일부 조력받은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팬데믹 타임즈가 이모가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거기에 본인들의 딸, 그러니까 최땡땡이라고 하는 그 유펜을 갔던 그분과 따님 장녀죠. 후보자의 장녀가 거기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스펙 동우회 공화국인 거예요. 친이모가 돈 주고 컨설팅 받을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 처형, 즉 이 해당자의 이모가 컨설턴트였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모랑 상의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된 자녀의 논문들은 습작용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2-3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습작용 논문을 왜 온라인 지도교사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쓴 걸까요? 그 사람이 벤슨이든 누구든지 말입니다.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했던 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을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주제가 더 가관입니다. 기하학, 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정말 이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넘나드는 상당한 수준의 이 천재 소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습작용이면 컴퓨터에 잘 저장해 놓으면 될 일이죠. 굳이 왜 저널에 게재를 했을까요? 그것도 돈만 주면 실어주는 약탈적 저널에까지 말입니다. 한 후보자는 입시에 활용할 계획도 할 일도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과연 사용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으니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순 없을 듯 싶습니다. 한 후보자는 끝까지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교육과정이고 편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제 딸에게도 그냥 네가 얼마나 운 좋게 이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자녀의 행태가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로 뒤바뀐 건 민주당의 힘이 큽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시에 쓸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공정의 잣대가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건 아니죠. 민주당이 이렇게 수사에 집착한 이유,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인 듯한데요. 조민 씨의 일기장 압수수색 공방으로까지 번졌죠.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 왜?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표. 아니 일기장과 일정표는 다르죠. 말이죠. 아까 법무장관으로 일을 하게 돼도 일정표는 무슨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리 적어놓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청문회를 지켜보던 조국 전 장관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압수수색 물품을 보면 수첩과 메모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이어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다이어리 영어로 일기장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죠. 한글로 정직하게 일기장이라고 적어놔야만 일기장인 건 아닙니다.
소소하게라도 하루의 소회를 적어놨다면 그게 일기장이겠죠. 다만 이걸 묻고 따지는 게 이번 인천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이른바 이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한동훈 후보가 이제 공정한 그런 법무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조국 프레임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이 스스로 좀 이 역동적인 청문회를 못 만든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 결국 조 전 장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며 크게 상처를 입었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교훈 하나는 남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설마니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공남불, 내가 하면 공정, 남이 하면 불법